오늘의 주요 뉴스 5분 요약, 11월 6일 뉴스런치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제2의 덥죽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논란의 중심에는 2006년부터 부산에서 장사를 이어온 일식 카레 전문점 겐짱 카레가 있습니다. 겐짱 카레의 사장 요시다 켄지 씨의 말에 따르면 일하는 직원이 겐짱 가게의 상호명과 얼굴 마크를 무단으로 도용했고 상표까지 등록해서 겐짱 카레 서면점, 겐짱 카레 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딸이라고 사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점과 서면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치코 씨의 남편 이 사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들에게 본점을 넘긴 것은 사건들에 휘말려 비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자 켄지 씨는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했는데 보증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이 사장이 인수받는 과정에서 켄지 씨는 이 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장은 이 돈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 가게를 돌려받고 싶다면 보증금을 다시 이 사장에게 돌려줘야겠죠. 하지만 켄지 씨는 이 돈이 반환 의무가 없는 사례금, 일본어로는 레이킹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장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장은 상표권에 대해 전혀 미련이 없으며 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즉시 상표권을 돌려주고 가게 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잘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상공인의 아이디어와 저작권이 많은 논란을 빚는 만큼 표절과 도용,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북한 민간인 남성이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으로 군 경계태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1월 2일 밤 열을 감지하는 우리 군 장비에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사람 한 명이 2차례 포착됩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11월 3일 저녁 또다시 열상 감지 장비에 남성 한 명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사람을 놓치고 말았고 대침투 경계령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계속된 수색 끝에 4일 아침 이 사람은 붙잡힙니다. 이 인물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사복 차림의 비무장 상태였으며 스스로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14시간 넘게 활보하는 게 민간인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붙잡힌 이후에 대답을 한동안 못하다가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의심해볼 만합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건 왜 철책을 넘을 때 경보가 울리지 않았는가입니다. 센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2,4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실효성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센서는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8년 말 우리나라를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를 기억하시나요? 승리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폭행부터 도박,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까지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이 사건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난 10월 28일 법원에서 양현석 씨의 도박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재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양 씨는 도박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호소했는데요. 재판의 결과는 이번 달 27일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수많은 성매매 의혹과 성매매 알선 지시 의혹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 씨와 달리 승리 씨는 이제 재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3월 군입대를 선택했던 승리 씨는 현재 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9월에 첫 군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승리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요. 환전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국환거래법 위반 정도만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재판이었던 가운데 이 이후의 재판 날짜는 증거 정리 후 추후에 다시 잡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스태프들의 성폭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 씨는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은 강 씨의 DNA가 검출된 피해자의 생리대입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강 씨가 3년을 사고 없이 넘기면 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게 무효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강 씨의 진술 중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리분별 능력이 정상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 것이죠. 사법적 질서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잘못한 이들은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뉴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